최근에 이제 디올백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했는데 어제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항소심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주 손모 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향후 공개 행보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걱정도 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이제 유죄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김건희 씨를 검찰에 불러서 조사해서 기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변곡점이 되겠죠.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부분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방조는 그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공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심과 똑같이 그 정범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무죄가 난 거고요. 그러니까 방조범에서 유죄가 난 거라서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항소심에는. 그래서 그 관련한 근거나 내용들을 보면 주포라고 하는, 흔히 그 메인이 되는 그 주가 조작 기획자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금 동원을 하는데 주가 하락 시에 주식 매도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 요청을 수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손해가 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 주가 조작하는 메인 그 주포하고 의사소통한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손모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그 일당으로부터 도움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조범으로 인정이 된 거지, 그냥 정범이 아니면 방조범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방조도 새로운 그런 그 사실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계좌 중에 두 가지 계좌는 1인 매매를 했고 한 계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조범으로서의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팀에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번에 이제 7월 20일에 대면 조사를 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아까 제가 그 손모 씨가 유죄로 판결받은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나 그런 증거관계가 아직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일당으로부터 자금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개입이 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손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세요? 저는요. 제가 그러면 지금 법 설명하면은 고개를 끄덕일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제가 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우리 유튜브로 보는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그래서 박영급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럼 검찰에서 소환하고 결론이 나오면은 고개를 끄덕일까요? 저는 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법일까? 아니면 여론일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론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갤럽 발표에 20%입니다. 네. 10%가 되면 1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김건희 여사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저는 여론상으로, 물론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밉상, 미운털이 바뀌는 이른바 툭김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툭김, 툭하면 김건희 현상.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김건희 때문에, 또 뭐 갑자기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김건희 때문에,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러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들이 뭐 모여든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비공개, 뭐 사진은 있지만 다름없는데, 그럼 마포대교 가는 것도 싫고 양화대교 가는 것도 싫고, 저는 이게 일종의 미운 부정적인 여론이 꽉 막 박혀 있다. 그렇다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명품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내조에만 힘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과해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영향을 받는 게 그때 전당대회 때
이 사과 관련된 문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래저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다지만 한 평이면 어떻고 두 평이면 어떻고 세 평이면 어떻습니까?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서 저는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미 근데 확인이 됐잖아요. 검찰이 이제 김 여사와 관계에서 어떤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거의 뭐 고양이 앞에 쥐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저는 봐요. 명품백 관련해서 무혐의 내린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이제 증거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는 검찰에서도 더 이상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김 여사 사안은 그냥 정무적, 좋게 이야기하면 정무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예 정치적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혐의가 드러나든 뭐 어떤 뭐 일종의 뭐 증거들이 나오든 간에 그냥 무시하고 김 여사에 관한 한은 무조건 무혐의. 네.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왜 이 정권에서는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조차 없는지 참 검찰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한기 대변인. 이번에 유죄 판결 난 손모 씨랑 뭐 김건희 여사 사안이 다르다까지는 원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재판에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소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예.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대통령실 입장이 과거에 그랬어요. 1심에서 이 손모 씨가 무죄 판결을 난 근거로 김건희 여사 혐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죄 났잖아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기소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때 뭐냐면 이번 판결 보고 뭐 판단하겠다 이랬거든요.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러면 기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까 전에 보면은 그 뭐 이 방조 혐의 이미 녹취록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뭐 증권사 직원한테 몇 개 남았는데 어디로 가고 돈 뭐 이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1차 작전, 2차 작전에서 모두 계좌가 사용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거든요. 이런저런 정황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난 손모 씨와 다르다고 주장할 거면 기소해서 법원에서 따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있나? 그렇다면 특검이 답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손모 씨 주가 방주 인정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방주 인정되는 건 아닌데 또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야당 언론이 너무 떠드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런 댓글이 더 와닿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핫하긴 하다.